안녕하세요. 메커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바디 생성 명령 중에서 create 여기 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프트는 단면을 디자인한 다음 단면끼리 연결해서 바디를 만드는 건데요. 평면에 그려진 스케치 프로파일이나 다른 바디의 평면의 페이스 또는 포인트를 단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바디 생성 명령 중에서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고 효과적이게 바디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3D 프린팅을 해보셨다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다뤄보셨을 텐데요. 솔리드 바디를 슬라이싱 하면 설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0.2, 0.3mm 정도로 잘게 잘라서 수많은 단면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슬라이싱과 비슷한 과정인데 순서가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싱은 바디를 단면으로 쪼개지만 로프트는 단면을 먼저 만들어 두고 그것을 연결해서 바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로프트 단면만 수십 개나 수백 개를 정확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거의 모든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의 단면을 디자인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시작할 거고요. 평면을 선택을 하고 서클을 그리겠습니다.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이고요.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서 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크기나 위치는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하게 따라하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프셋 플레인으로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클의 평면을 누르고요. 위쪽으로 적당히 끌어올려서 위치를 잡고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새로운 평면을 만든 걸 선택을 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투 포인트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요. 아까 서클 만든 그 위에다가 적당하게 약간 모양이 조금 더 길쭉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탑 스케치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스케치를 그렸는데요. 이걸 두 개를 단면으로 이용해서 로프트 바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로프트 선택하고요. 자, 명령창이 떴죠. 자, 로프트 명령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가이드 타입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 외의 옵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프로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서클을 선택하면 프로파일 1이라고 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1번을 지금 선택했다고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렉탱글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디가 만들어지고요. 프로파일 2번을 선택했다고 뜨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만들었던 두 개의 스케치 프로파일을 단면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전부 다 직선입니다. 직선으로 연결한 로프트 바디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바디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다른 명령어로는 이런 바디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바디입니다. 그만큼 로프트 명령이 강력하다는 거고요. 면을 한 개를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면을 컨스트럭터로 가서 역시 오프셋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요. 아까 만들었던 바디 제일 위쪽 평면을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 줍니다. 오케이 누르고요. 새로운 평면을 다시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폴리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육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모양을 잡아주겠어요. 요것만 제가 수직으로 다른 구석은 걸지 않고요. 스탑 스케치 하고요. 자, 기존에 만들었던 바디는 잠깐 숨기고 나머지 스케치는 키겠습니다. 다시 로프트 들어가서요. 프로파일을 선택해야 되겠죠. 1번, 2번,
3번을 선택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3개의 단면을 연결했는데요. 중간 부분에 단면, 아까는 직선이었는데 2개를 연결했을 때는 지금은 중간에 단면 부분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중간에 단면 연결 부분은 퓨전 360에서 알아서 이렇게 최적의 커버가 되도록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바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3개의 단면은 모두 평행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단면의 각도를 평행이 아니고 다른 각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컨스트럭터에서 플레인 앳 앵글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여기 라인을 제가 누르고요. 지금 역시 평행이죠. 그래서 핸들을 돌려서 네, 각도를 뭐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누르고요. 자, 새로 만든 평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엘립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타원이죠. 적당히 그려주고요. 스탑 스케치에서 빠져나옵니다. 네, 바디를 숨기고 스케치는 켜고요. 자, 이번에는 4개의 단면을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면은 서로 평행이 아니죠. 로프트를 누르고요. 프로파일을 1번, 2번, 3번, 4번 선택하면 네,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 그러니까 단면은 뭐 서로 평행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각이 틀어져도 상관이 없고 위치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만들어 줬는데 위치가 서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서로 중첩이 된다거나 바디가 깨지는 부분이 생기지만 않으면 로프트 바디를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누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스케치를 그리면서 구속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스케치를 마음대로 아직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잡고 이렇게 늘려보면 네, 모양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연결되는 부분이 위쪽도 제가 밑에 스케치를 바꾸는데 위쪽 부분도 같이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 중간에 단면을 연결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컨트롤을 할 수 없고 지금은 퓨전 360이 자동으로 최적의 커브가 나오도록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로프트를 그릴 때 그러니까 이 가이드 타입을 쓰지 않고 위에 프로파일만으로 복잡한 모델링의 로프트를 쓰게 되면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조금 모양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꼭 가이드 타입을 써서 가이드 레인이나 뭐 다른 센터 가이드 같은 걸 꼭 써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고요. 네, 로프트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2개를 더 그렸는데요. 바디를 좀 숨기고요. 스케치를 다시 키고 로프트로 들어가서요. 자, 프로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선택했고요. 자, 밑에 6번을 제가 선택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아마 바디가 여기서 부딪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바디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경고가 떴죠. 네, 로프트 바디가 서로 충돌한다고 인터섹트 한다고 경고가 뜨면서 바디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네, 지난번 수입에서도 바디가 서로 충돌이 되면 바디가 만들어지지 않은데요. 로프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섹트가 되면 바디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로프트를 해보면요. 자, 이번에는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한 다음에 마지막 프로파일은 요거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구부러진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역시 또
경고가 떴습니다. 만들어지질 않고요. 네, 방향이 잘못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이런 식으로 바디가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퓨전 360에서 계산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파일 4를 다시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결국에는 중간에 단면을 하나를 더 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선택을 하고 이걸 찍게 되면 네, 의도했던 대로 바디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로포트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알아봤고요. 네, 뭔가 예술 작품 같은 바디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스케치를 해둔 건데요. 위쪽에는 좀 길쭉한 사각형이고요. 위쪽에는 정육각형을 제가 그려뒀고요. 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을 밑에랑 위에를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바디가 만들어지고요. 젠다시키겠습니다. 자, 이 단면이 두 개가 서로 모양이 비슷하고 꼭지점의 개수가 같다면 같은 위치끼리 꼭지점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단면이 모양도 다르고 꼭지점 개수가 다르면 퓨전 360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가까운 위치에 꼭지점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지점 위치가 괜찮으면은 뭐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의도와 다른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꼭지점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리피트 로프트 하고요. 프로파일을 두 개를 선택하면 아까랑 똑같은 바디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지금 꼭지점 바다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6개이기 때문에 밑에도 6개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기죠.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면 네, 꼭지점의 연결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 네, 이거랑은 다르죠.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모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네, 본인이 의도한 대로 꼭지점끼리 연결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꼭지점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점은 중심점이라니까 미드 포인트라는 뜻이고요.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네, 꼭지점 다른 꼭지점에 어떤 경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바디가 깨지면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건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오케이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퓨전 360에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수동으로 꼭지점끼리 연결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프로파일 창에서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프로파일의 순서를 서로 바꾸는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눌러보면 프로파일 1번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2로 바꾸면 네, 순서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고 1번, 2번이 서로 바뀌죠.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기능은 아니고요. 만약에 연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냥 캔슬하고 새로 연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따라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케치를 그려줄 거고요.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을 선택하고요. 단축키는 C죠. 네, 크기를 적당히 잡고 하나만 그려줍니다. 다음에 서클을 선택한 다음에 Ctrl C, Ctrl V 해서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하나를 빼주고요. 크기가 네, 이 정도가 좋겠네요. 오케이 하고 한 번 더 Ctrl V를 눌러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어 줍니다. 스탑 스케치 하고요. Construct Offset Plane으로 위쪽에 평면을 하나 뽑아내고요. 자, 위쪽 새로 만든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또다시
센터 다이미터 서클을 선택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서클 위쪽에 똑같은 서클을 만드는데 이번에 좀 작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크기는 적당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해서 똑같은 위치로 옮겨주고요. 한 번 더 컨트롤 V에서 역시 똑같은 위치로 옮겨줍니다. OK 누르고요. 스탑 스케치 눌러서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익스트루드로 밑에 서클 3개에서 바디를 뽑아냅니다. 밑으로 뽑아내고요. 적당하게 뽑아내시면 됩니다. 크기는 OK 누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디가 3개가 만들어졌고요. 아까 첫 스케치는 제가 이 바디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숨겨졌죠. 위쪽에 스케치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 로봇을 다시 실행을 하고요. 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프로파일은 스케치 프로파일이 아니고 바디의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케치 프로파일, 위에 있는 스케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직선으로 로프트 바디가 만들어졌죠. 지금 제가 볼 것은 이 프로파일 창에서 제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두 개 다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시면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더 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거고요. 먼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로프트를 이용해서 바디를 만들 때 단면을 여러 개 쓰는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가는 단면은 퓨전 360에서 자동으로 커브를 계산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단면과 마지막 끝나는 단면도 물론 퓨전 360이 계산을 해주지만 그 첫 단면과 마지막 끝 단면은 디자이너가 의도에 맞게 연결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로프트 엔드 컨디션이고요. 엔드 프로파일, 즉 양 끝 단면의 프로파일은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아까 해봤던 스케치 프로파일을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바디의 페이스, 바디의 평면을 프로파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꼭지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프로파일에 따라서 다시 엔드 컨디션을 따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치 프로파일인 경우에는 커넥티드와 디렉션을 쓸 수가 있고요. 바디의 페이스인 경우에는 커넥티드와 탄젠트, 커버처를 쓸 수가 있고요. 포인트인 경우에는 샤프와 포인트 탄젠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아까 연결한 로프트 바디로 돌아왔어요. 지금 프로파일 1은 바디의 페이스고요. 프로파일 2는 스케치 프로파일입니다. 자, 먼저 스케치 프로파일부터 먼저 볼 거고요. 자, 프로파일 2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은 커넥티드 연결로 되어 있고요. 커넥티드 연결은 그냥 직선 연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률 계산 없이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디렉션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디렉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곡선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게 이제 곡선으로 연결을 바꿔주는 게 디렉션인데, 디렉션을 선택하게 되면 위에 화살표랑 각도 핸들이 같이 뜨게 됩니다. 밑에 옵션 부분을 살펴보면 Take off weight와 Take off angle이라는 항목이 추가로 뜨게 되는데요. 먼저 앵글부터 볼 건데요. Take off란 말은 쉽게 말해서 이 단면의 모양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세기로 연결해 줄 건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테이크 오프고요. 먼저 앵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0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려보면 각도가 같이 움직이고요. 지금 모양이 바뀌고 있죠. 홀쭉해지고, 네.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바디가 없어지고 이렇게 에러가 떠날 수도 있는데 무시하고 계속 돌리면 이번에는 위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 더 돌려보면 이제는 바깥쪽으로 이 단면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자, 그래서 앵글은 자, 지금은 이 방향으로 단면이 연결되는 거고요. 여기서 화살표를 돌려보면 지금은 안쪽 방향으로 단면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돌려보면 자, 지금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지금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방향으로 단면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테이크오프 앵글을 살펴봤고요. 테이크오프 웨이트는 단면의 연결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디폴트로 1이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숫자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연결 부분의 강도가 세지게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벌어지고요. 더 줄일 수도 있겠죠. 너무 심하게 줄이면 이제 바디가 깨지면서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프로파일을 엔드로 결정하는 게 마지막 끝단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엔드 컨디션을 디렉션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커넥티드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디렉션으로 해서 곡선의 모양을 디자이너가 의도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커넥티드로 바꿔주고요. 자, 이번에는 단면이 바디 페이스인 경우에 엔드 컨디션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파일 1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1번을 선택을 하고요. 자, 지금은 커넥티드 연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직선 연결이고요. 공유리 계산이 없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바디 페이스인 경우에는 전부 세 가지인데요. 커넥티드는 G0, 탄젠트는 G1, 커버처는 G2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G0, G1, G2는 곡선의 연결 방식에 대한 건데요. G0는 곡선 연결이 없이 꺾인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1, G2, G3, G4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부드럽고 완벽한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내용이 너무 깊어지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제품 모델링에서는 G1, 즉 탄젠트 연결만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표면의 빛 반사가 중요한 모델링에서는 커버처 G2 연결까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탄젠트를 해보고요. 이렇게 눌러주면 자, 이렇게 원래의 바디 옆면과 탄젠트로 연결이 되는 곡선으로 로프트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곡면으로 원래의 바디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커넥티드도 다시 만들고요. 중간의 부분을 탄젠트로 바꾸겠습니다. 리피트 로프트 하고요. 스케치는 다시 켜고요.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위에는 스케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페이스 선택 부분을 탄젠트로 바꿔주고요. 자, 탄젠트로 선택을 하게 되면 밑에 화살표가 뜨죠. 탄젠시 웨이트라고 항목이 새로 추가로 뜨게 됩니다. 디폴트는 1이고요. 역시 아까 여기서 디렉션 했던 것처럼 강도를 조정하는 건데요. 화살표를 움직여 보면 탄젠시의 강도가 커져서 이렇게 커버가 더 이제 위쪽으로 더 길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더 올리면 이렇게 분수 모양처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는 1이고요. 숫자를 낮추게 되면 숫자가 0이 되게 되면 탄젠트가 아예 없어지니까 아까 이 직선 모양이 되겠죠. 커넥티드처럼요. 탄젠시 웨이트만 있고 앵글은 없는데 이 탄젠트라는 게 결국 이 옆면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각도는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시 앵글이라는 항목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리피트 로프트 하고요. 똑같이 바디 페이스와 스케치 프로파일을 연결한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파일 1번에서 커브처 G2 연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탄젠시 웨이트가 옵션으로 뜨고요. 화살표를 움직여보면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웨이트를 1로 바꾸고요. 자, OK를 누르고요. 이렇게 바디 페이스를 끝 단면으로 가지는 로프트를 3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앞에는 그냥 봐도 다르지만 뒤에 2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죠. 자, 여기서 인스펙트에서 지브라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지브라 어널리시스는 곡면의 상태를 점검하고요. 또 인접한 페이스끼리의 연결 상태를 파악할 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요. 그리고 여기 락 스트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요. 이렇게 룩말무늬처럼 검정색과 흰색이 연속되는 줄무늬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줄무늬가 연결되는 부분이 서로 다 끊어져 있죠. 이게 바로 G0 연결이고요. 그러니까 곡선의 연결이 없이 꺾인 이 2개의 표면이 서로 꺾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그러니까 검정색과 흰색이 서로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줄무늬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게 G1 탄젠트 연결이고요. 자, 요거는 G2 연결이죠. 커버처 연결인데 연결도 다 잘 되어 있고 줄무늬 자체의 연결도 꺾인 부분이 없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G2고요. G1과 G2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브라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이 두 페이스의 연결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G1과 G2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널리시스는 좀 끄고요. 모델 모드에서는 사실 조금 구별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렌더 모드로 들어가서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틀어보면 여기 빛이 반사되는 부분으로 자세히 보시면 지금 탄젠트 연결인 경우에 G1이죠. 탄젠트 연결인 경우에는 여기 부분에 약간의 빛이 반사가 살짝 꺾이는 부분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G2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빛 반사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찾아내겠다고 자세히 보지 않는 다음에는 거의 구별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 모델링에서는 G1 연결로 충분하고요. 광택이 아주 좋고 표면의 빛 반사가 되게 중요한 그런 모델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외관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로프트를 쓸 때 G2 연결로 바디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모델 모드로 돌아가서요. 엔드 프로파일에서 세 번째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로프트를 에디트 피처로 다시 수정 모드로 들어가고요. 자, 지금 프로파일 1번은 바디의 페이스죠. 프로파일 2번은 이렇게 스케치 프로파일을 선택해도 되고 여기 보면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를 찍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으로 로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엔드 컨디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샤프죠. 샤프는 커넥티드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포인트 탄젠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지고요. 역시 탄젠시 웨이트가 뜹니다. 디폴트는 1이고요. 그래서 화살표를 올려서 수치를 높이게 되면 이렇게 더 부드러운 탄젠트 곡선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로프트에서 프로파일 항목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알아봤고요. 강좌가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